바이러스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것이 현실. 하지만 착한 바이러스가 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유전자를 전달하는 유전자 배달부로서 유전자 치료를 도와주며 백신의 기능을 극대화시킨다. 암세포를 없애기도 하며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약으로도 탄생할 수 있다. 착한 바이러스,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의 신의철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이러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등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수많은 질병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런 시각에서만 보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이고 인간이 예방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느껴지시겠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자연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인간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켜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현재 이렇게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무조건 인간에게 해롭다는 편견을 버릴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 미래에는 어떤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인간이 이용하게 될지, 또 어떻게 바이러스를 변형시켜 유익하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결국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을 감염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곤 합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일단 바이러스 입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유전자를 세포 내에 전달하고 그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복제되죠. 그 결과 바이러스는 퍼져 매우 많은 자손 바이러스를 생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유전자를 세포 내로 전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세포 내로 꼭 전달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바이러스 유전자에 심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유전자를 전달하면 되겠죠. 즉 바이러스를 유전자의 배달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이 필요할까요? 이미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실험실에서는 유전자 전달을 하는 바이러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 생명과학에서는 각종 유전자들의 기능을 연구하는 일이 많죠. 이런 연구를 할 때 실험실에서 배양한 세포에 아직 기능을 모르는 유전자를 넣어주어 그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때 바이러스를 유전자의 전달체로 흔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그 기능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것 같다고 한다면 이 유전자를 바이러스 유전자에 심은 후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암세포에 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암세포의 증식이 둔화되고 암세포가 사멸한다면 이 유전자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실제로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때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래의 바이러스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의 바이러스가 가진 증식 능력은 없애고 우리가 전달하기를 원하는 유전자를 넣어준 형태로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중에는 사람 세포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는 반면 어떤 바이러스는 특정 종류의 세포만을 감염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의 간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성질을 이용한다면 뇌 세포로만 유전자를 배달하는 바이러스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특정 부위에 특정 유전자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참 편리한 유전자 배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를 유전자 전달체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실험실 수준에서 배양한 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기능 연구를 위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외에 실제로 의료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 있는 특정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넣어주는 치료를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데요. 유전자 치료는 선천성 유전질환이나 암을 치료하는 데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유전자 치료를 시행할 때 바이러스를 유전자 전달체로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유전자 치료가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유전자 치료가 더 널리 시행되면 바이러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매우 흥미있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일본의 한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있을 때 뇌에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유전자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도 연구팀은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베타 아밀로이드 분해 효소 유전자를 체내로 전달하였는데요. 특히 효소 유전자를 뇌로만 전달하게끔 바이러스를 조작하여 유전자 치료를 시행하였고 마우스 실험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유전자 전달체로서 바이러스를 의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전적인 백신들은 항원, 즉 병원체를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독성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를 인체에 주입하고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죠. 즉 그 질병에 대한 저항, 면역성을 가지게 하도록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백신 개발에서 유전자 전달체 바이러스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백신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최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체내에 넣어주어 백신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때 항원 유전자를 그냥 체내에 주입하게 되면 유전자 전달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유전자 전달체 바이러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장착한 바이러스를 유전자 배달부로 이용하여 주입하면 그 전달력이 높아져 백신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볼까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명이나 감염되어 있는데요. 아직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유전자 전달체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 중에 하나를 유전자 전달체로 사용하는데요.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조작한 아데노바이러스에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심어서 C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든 백신을 체내로 주입하면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사람 세포 내로 전달되어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이 새로운 백신을 침팬지를 이용하여 연구한 바 있는데요. 이 백신을 투여받은 침팬지는 C형 간염에 걸리더라도 훨씬 경미한 간염을 앓고 빨리 회복되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짧은 시간 내에 증식하여 매우 많은 수의 자손 바이러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감염된 세포는 파괴되어 죽죠.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암 치료에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즉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잘 감염되고 증식하는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으면 이러한 바이러스를 암 치료제로 활용하여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이러스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바이러스가 건강한 정상세포에는 감염되지 않고 암세포에만 잘 감염되어야 할 텐데요. 그리고 일단 암세포에 감염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그 파괴력이 강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암세포를 모두 죽인 후 이 바이러스가 정상세포는 감염시키지 못한다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테니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이런 바이러스들을 찾아냈고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과학자들이 우연하게 발견한 세네카밸리 바이러스란 것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는 신경 내분비계에서 생긴 암세포만을 감염시켜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 암세포에 감염되어 암세포를 파괴하고 또다시 옆에 있는 암세포를 감염시켜 파괴시키게 됩니다. 옆에 있는 건강한 정상세포는 가만히 놔둔 채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상적인 항암제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죠. 뿐만 아니라 헤르페스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등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종종 입 주위에 물집이 생기게 하는 단순 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아데노바이러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들을 변형시켜서 암세포만을 공격하게 하려는 연구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치료를 통칭하여서 전문적인 용어로 바이러 세라피, 즉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며 이렇게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감염하여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를 온콜리틱 바이러스, 즉 암을 녹이는 바이러스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황태호 교수 연구팀은 우두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두 바이러스는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황 교수 연구팀은 우두 바이러스를 그냥 자연 그대로 이용한 것은 아니었고요. 변형을 시켰습니다. 암세포에만 증식을 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반면 건강한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게 만들어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두 바이러스에 의해 암세포가 파괴되면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도 증가하여 부가적인 암치료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간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우두 바이러스의 임상시험을 시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간암 말기 환자들의 생존을 2배 내지 3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켜 증식하면서 감염세포를 파괴시키는 성질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바이러스를 암 치료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연구진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하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이런 말들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항생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류의 가장 첫 번째 항생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하였죠. 페니실린처럼 미생물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면서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그 성장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항생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생물체에서 발견된 항생제 이외에도 이를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새롭게 합성한 다양한 항생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항생제들을 너무 오남용하다 보니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인류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항생제에 다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 개발뿐만 아니라 현재의 항생제 개념을 넘어서는 아주 새로운 개념의 항박테리아 신약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바이러스를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를 비롯한 동물 세포뿐만 아니라 식물 세포나 박테리아에 기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 또는 이를 줄여서 파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파지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시고 계신데요. 마치 다리가 달린 달 착륙선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파지 바이러스는 이 다리들을 이용해 박테리아 위에 부착한 후 자신의 유전자를 주입하여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고 파지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박테리아는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 파지 바이러스를
항박테리아 신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파지 항생제라고나 할까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미 1920년대에 펠릭스 데렐이라는 의사에 의해서 연구가 됐죠. 하지만 페니실린의 발견 이후 각종 항생제들이 개발되어 쏟아져 나와서 사라진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옛날의 아이디어가 다시 새롭게 부활한 것이지요. 물론 옛날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 생명공학의 기법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겠죠. 즉, 파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배가시켜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박테리아 살상 능력을 증대시킨 파지 바이러스를 만들어 그 효능을 연구하였습니다. 원래 박테리아는 그 주위에 보호막을 쳐서 파지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박테리아의 보호막을 녹이는 효소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파지 바이러스에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새로운 변형 파지 바이러스는 박테리아 보호막을 쉽게 파괴하여 박테리아를 쉽게 감염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박테리아를 죽이는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박테리아 보호막을 녹이는 효소 유전자를 넣지 않은 파지 바이러스에 비해 박테리아를 죽이는 능력이 무려 100배나 향상되었으니까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파지 바이러스를 항박테리아 신약으로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 내성을 가지는 박테리아가 또 금방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직 그 정답은 명확하진 않은데요. 어떤 과학자들은 일반 항생제는 단순한 화합물인 반면 파지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성을 가지는 박테리아가 생성되면 파지 바이러스 또한 진화해서 내성 박테리아를 죽이는 능력을 다시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 예상이 맞는다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끝없는 진화 경쟁 속에서 인간만 이득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파지 바이러스를 항박테리아 신약으로 실제로 개발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진다면 이 새로운 개념의 항박테리아 신약은 가까운 미래에 항생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박테리아 감염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해롭게 느껴지기만 하는 바이러스를 미래에는 인간에게 이득을 주는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전자 전달체로서, 암 치료제로서, 그리고 항박테리아 의약품으로서의 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바이러스를 오히려 잘 이용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아니겠죠.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